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내일은 코난테크놀로지의 상장일입니다. 공모가는 25,000원.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으니까 다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사주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의 미납입분도 없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의 5%, 기관의 70%, 일반 투자자들에게 25% 딱 배정이 됐어요. 자, 최종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7.07%로 많이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배정 후에 15.2%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 수치로 봤을 때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 중에 3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확약 비율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 계산해 봤습니다. 기존에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 강점이 있던 종목이었어요. 23.69%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비율이었는데 21.44%까지 감소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304억 원, 300억 원 완전 초반대까지 내려왔네요. 조금 더 확약에 배정을 해줬다면 200억 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욕심인 거고요.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계산해보면 국내 기관이 4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24.64%, 기존 주주 16.89% 순서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기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장 초반 약간의 수익 구간에서도 다들 던져버릴 것인가 일찌감치, 아니면 유통시총 규모가 작으니까 조금 버티다가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가 상장일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15.2%로 아주 낮지도 그렇다고 의미있게 높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1.44%, 기존 수주 비율도 3.62%로 낮은 편이고 유통 가능 금액도 304억 원으로 이 부분이 공모주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코난테크놀로지는 AI 기반의 텍스트 검색, 영상, 음성 기술을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공공기관 위주로 고객사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시현하고 있었고, 카이, 한국항공우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향후 우주항공산업 진출이 기대된다는 부분, 그 밖에 메타버스나 국방 분야로의 진출도 기대된다는 게 좀 투자 포인트였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사실 딱 100% 이상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조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영 이래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유통시총 300억 원대에 초점을 두고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봤습니다. 보시면 청담 글로벌이나 대명에너지, 노을, 이런 친구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분명히 정말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었어요. 심지어 노을은 최종 확약 비율도 0%였죠. 기존 주주 비율도 20% 이상으로 높았고요. 그럼에도 상장일 고가 기준 13% 수익을 냈다. 그리고 청담 글로벌은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테고, 저는 이런 친구들이 성과를 낸 데는 분명히 유통 가능 금액 규모가 낮은 게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 부분 같이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가온칩스나 아셈스는 확약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수요 예측 결과도 괜찮았고 기업 내용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기존 주주 비율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 이전에 300억 원대 종목들을 보면 브레인즈 컴퍼니, 원티드랩,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이때만 해도 따상을 워낙에 밥 먹듯이 갈 때이기도 하고 얘들도 확약 비율이 확실히 높기는 하죠. 이에 비하면 코난테크놀로지는 확약 비율이 확실히 아쉽기는 합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더 좋기는 한데,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한 80%에서 100% 정도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더 낮추는 게 맞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늘 하듯이 이론적으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 예상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긴 수치에 비교기업 평균퍼를 적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요. 비교기업들의 PER은 2022년 1분기 포함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4.74배가 나오고요.
여기에 68억 원을 곱하면 평가시가총액은 1682억 원이 돼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29,61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공모가 25,000원 대비해서 플러스 18.4%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비교 기업의 펄을 계산할 때 202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평균 펄가 41.41배로 쑥 올라가요. 제가 넥스트 칩의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할 때도 비교 기업들의 PER은 202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산출한 주가가 17,300원 정도였는데 상장일에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서 18,000원대까지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5만원 가까이로 계산이 돼요. 이 경우는 공모가 25,000원의 2배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 공모가 대비 100% 플러스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치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범한퓨얼셀, 레이저셀, 넥스트칩 이런 거 생각하고 다들 막 30%에서 40% 정도 수익이면 팔아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유통시총과 기존 주주 비율에서 확실히 이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늘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지만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유통시총 300억 원대 최근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봤어요. 청담 글로벌, 상장일의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40%를 기록하고 첫날부터 해서 며칠간 더 쭉 날아갔고요. 첫날에 118%를 찍은 가온칩스도 상장일보다 이틀 정도 더 올라줬어요. 대명에너지는 첫날은 부진하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튀어 올랐고요. 아셈스는 상장일에 150%까지를 찍어준 데다가 기존 주주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고점을 첫날에 찍은 뒤부터 쭉 흘러내렸었고요. 노을은 상장일이 가장 고점인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아무튼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성과가 플러스 30%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으니까 일부는 매도를 하되 나머지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유통시총 작은 종목들은 그 이후에 수급 붙어서 더 오르기도 하니까. 코난 테크놀로지의 사업 내용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반면에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시초가로 출발을 한다면 바로 매도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봤던 범한퓨얼셀, 넥스트칩, 레이저셀 같이 유통시총 규모가 꽤 크고 기존 주주 비율 높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장일의 성과가 조금 실망스럽다면 조금은 더 느긋하게, 맘 편하게 상장일과 그 이후까지를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낮춰서 막 20%, 30%, 40% 수준에서 집어 던지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붙어줬을 때 생각보다 성과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여유롭게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상장일과 그 이후 흐름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러프하게 전략 짜두시고 내일 상황 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